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방통위에서는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또 오늘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저희 이제 가짜 뉴스 관련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예, 예. 가벼운 질문 하나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가짜 뉴스 이게 참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요. 뭐 모든 국민께서 뭐 SNS를 통해서든 뭐 메신저를 통해서든 한두 번쯤은 아마 다 받아보셔서 아 이게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구나라고 예.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우리 한상혁 위원장께서는 혹시 뭐 어떤 메신저나 SNS 통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뭐 또 우리 국민 모두 다 여러 번씩 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딱 예. 보고 나면은 아 이게 참 터무니없는 소식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네요. 예, 뭐 크게 유형이 예. 아주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고 예. 예. 그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예.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가짜뉴스 참 많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뭐 백신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받게 되면 맹신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예. 바로 위험한 건데 이 가짜뉴스 백신 관련된 가짜뉴스 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 방역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방역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서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이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고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해서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방역 정책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백신과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서 유전자가 조작된다든가 하는 허위 정보, 극단적인 허위 정보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허위 정보도 있고 그리고 백신의 그 품목에 따라 가지고 예. 뭐 효능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아다니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백신을 빠르게 접종을 해서 면역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가짜 뉴스가 초기에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교묘해지고 정밀해서 진짜로 믿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방통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도 많이 해왔고 예. 또 지금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계획대로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과 관련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의 도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 백신 제조 회사와 비밀 유지 협정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며칠 날 몇만 명분의 분량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 부분은 그 서로 간의 협정에 의해서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그 상반기 중에 1,800만 회분 이상을 들여온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것도 주 단위로 그 도입량이 확정이 돼 있는데 주 단위 도입량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1,800만 회분이 상반기에 들어온다는 정부의 발표는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야 되고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 정보 전달이 제대로 돼야 국민들이 신뢰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유튜브나 기타 이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가짜 뉴스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찾고 그 부분을 언론사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진위 여부를 빨리 판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방해한다거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칠 만한 우려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모아진 팩트들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예. 묶음이 예.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팩트체크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어떤 예. 통신사의 굉장히 빠른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예. 속도가 이제 크게 이게 떨어지더라 예. 이런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예. 국민들도 이제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그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들어갔고요.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 가입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시스템 문제, 접속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는 없겠지만 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10기가 인터넷이 들어올 수도 없는 환경인데 가입을 받았다. 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근본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 예. 이따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 나머지는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품질에 대한 평가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해서 국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저녁에 그 오류가 발생해서 먹통이 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 품질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제도가 관련해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적 예.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예. 당사자 간에 해결될 문제이기는 한데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전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예.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를 최대한 그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면은 부가통신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을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하는 등 예. 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텀을 좀 짧게 이제 예. 그 손해배상 만드시겠-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런 그 이용 중단으로 인한 손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예. 정도로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예. 기준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예. 당사자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영역들이 워낙에 넓어서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N번방 논란이 매우 또 예.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근데 시간이 벌써 이제 1년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그간 달라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좀 보완하거나 더 살펴볼 부분은 없는가 이제 이 의문점도 좀 드네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 불법물이 유통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 불법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유통창구들이 넓어집니다. 정부는 따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제한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작년에 이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예. 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그러니까 예. 검색을 해서 그런 불법물들이 발견이 되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들을 부과를 하고 예. 그리고 불법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사업자들이 지정을 해서 그분이 그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불법물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유통된 결과들을 투명성 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함으로써 예. 그 사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 행정당국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N번방 관련된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리고 여가부 그리고 저희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그 힘을 합쳐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들을 교류를 하고 그 불법물의 DNA 정보를 교환을 해서 예. 어디서 발견을 하든지 간에 즉시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그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계속적으로 또 이쪽에서 그런 그 저희들이 만들어오는 규제 수단을 벗어나려는 행위들이 있으면은 또 찾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부처와 또 협력하고 계시고 이제 사회 여러 이제 사안과 관련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